햇볕에 마르니까 냄새 안 나고 좋다. 인적 드문 농가에 누군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회장님. 네 어서 오세요. 이불요. 회장님이요? 예 회장님. 더울 것 같아서. 회장님이요? 예? 무슨 회장님이죠? 남편분인데. 남편이세요? 네 남편분인데 제가 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이라고 그 부산에서 변하지가 않네요. 왔어요. 여름에 더울 것 같아서 이불 가왔어요. 하나 샀어요. 그럼 여기 같이 안 사세요? 네? 예, 저는 왔다 갔다 해요. 어디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부산에 집이 또 있으세요? 뭐 하여튼 집이 땅보다 생활권이 있는 거죠. 저기 컨테이너에 갖다 놓고 컨테이너에? 네 갖다 놓고 저 빨래 걸고 있었는데 부산과 이곳을 오가며 생활 중이라는 남편. 그나저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참 독특합니다. 저를 헤라 가수로 데뷔한 은인이죠. 저한테는 은인이죠. 그래서 저는 뭐 여보야 뭐 자기야 말을 전혀 쓴 적 없어요. 지금도 회장님이에요. 호칭으로 회장님이라고 그러세요? 네. 18년 전 제작자와 가수로 만났다는 두 사람. 한솥밥 먹은 정이 무섭다고 5년 전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답니다. 뭐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니까. 그래가 아니라 야 멈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가습기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잠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정리해줘요. 일자로 잠깐만. 땡기 가야지. 왜 당겨? 어째 남편이 도와줄수록 일이 점점 꼬여가는 듯한데요. 아이고 뭘 난리야.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지금 안 고치면 큰일 나요. 농사를 짓는 것도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일도 아내 왼청수의 목. 구멍이 커져서.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아내 곁에서 남편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됐다. 아, 집사람은 이 하우스 내 기술적인 부분, 가습기라든지 버섯 따기, 아니면 폐배지 버리기 힘든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 판매 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유통 쪽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니까 제가 그쪽에 앉아 근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다 놓고. 아내는 농사, 남편은 유통 담당으로 철저한 분업화를 하고 있다는 두 사람. 그러다 보니 농장 일에 서툰 남편은 실수 연발입니다. 나 야는 왜 버렸어요? 야를 왜 버렸어요? 야를 이 좋은 거를 아, 또 혼났네. 여보, 아? 더운데 좀 쉬었다. 아, 너무 더워. 완전히 물에 아니 일을 혼자 한 것 같네요. 어머 너무 웃긴다. 원래 하는 사람이 땀을 많이 흘려.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음료수 한잔 하고 가자. 아 그럴까요? 어. 네. 코로나19를 맞고 수입이 끊기면서 모든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고 비참했어요.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부인이 앉아 목걸이도 팔고 시계도 내놓고 돈이 되는 건 다 팔려고 내놨죠. 살림살이 도자기도 팔려고 내놨었고. 가수를 제가 농부로 이래 귀농을 시켜서 힘든 일을 시키니까 제가 굉장히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외모에서 연기까지 어느 것 하나 모자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중국 국립가무단. 소위 연예인 공무원이라 불리는 국립가무단에 17세의 나이로 입단한 그녀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늘에 별 딴다식으로 힘들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무단에 있다 그러면 놀랄 정도로 와 집안에 그 출세한 사람이 생겼다는 정도로 그 정도였었거든요. 중화권의 인기 가수 등려군의 노래 천밀미를 중국에서 다시 부르면서 최고의 인기 가수로 등극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답니다. 그때 우리 집만 유일하게 전화기 있어서 누구 집에 전화가 오면 아파트에 맨날 제가 막 전화 받으라고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럴 때거든요. 제가 신고 다닌 신발이 한 사람 월급 정도 신발. 그래서 제 그 신발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날 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꼭 해줘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파라핀이라고 손가락 관절염 치료제예요. 뜨거우니까. 손 한번 치료하는구나. 행사가 하나 들어왔어. 행사가 잡혀가지고 네. 밤무대인데 그 어떻게 해야지. 노래만큼만 열심히 잘하고 내가 헤라 이름을 지어줬지. 아우 재미없어요. 무슨 귀농해가지고 송충이 솔리 먹는다고 노래는 해야지. 일단 이번 스케줄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노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에이, 그럼 알았어. 난 모르겠어. 무대 얘기에도 어쩐지 내켜하지 않는 모습.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네, 몸도 많이 아프고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한번 왔어요. 네.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웬창수이. 그녀의 절실함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제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막 불도 못 켜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쇼크하고 그랬었거든요. 노래를 할 수 없는 무대가 없어진다는 거는 저희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로 생계가 달려 있고 생계가 달려 있으면 수입원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가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제가 아주 아끼는 테이프인데 완전 옛날 테이프예요. 저희 추억이 들어있어요. 추억. 이제는 보기 힘든 카세트 테이프. 과연 어떤 추억이 들어있는 걸까? 가녀린 듯 청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 그녀는 어쩌다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게 된 걸까? CF 촬영을 한국서 하게 됐어요. 그때는 한죽 합작 그 메리아스 회사였거든요. 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상황에서 제가 유학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간첩 혐의를 받았어요. 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무슨 간첩 혐의를 했었냐 안 했었냐 주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무슨 그 정보를 이북에 뭐 넘겼냐. 국립가무단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중 북한의 음악대학에 진학을 결정하면서 간첩 혐의를 받게 됐답니다. 당시는 대대적으로 간첩을 숙청하던 시기. 그녀의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행방불명이라 그래야 될까? 감옥에 가도 면회가 안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제가 바로 도망갔어요. 한국으로. 바로 이튿날에 와서 바로 제가 국적을
받다는 절차에 들어갔어요. 바로. 한국으로 귀화해 크루즈 공연계의 여신으로 또한 한국 다문화예술위원장을 맡게 되기까지 숱한 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말 배고파가지고 라면 가지고 쪼개서 한 적 있고 차비가 없어서 손님 만나려면 걸어가요. 걸어가가지고 물집이 생겨가지고 막 맨발로 신발 듣고 맨발로 막 여름에 걸어가고 집에 가면 쪽팔리고 아버님 부모님 보는 것도 그렇고 해서 죽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당시 한국인 매니저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귀향을 할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요. 그 이튿날 바로 제가 출국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자국을 보고 딱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탁 잡더니 나쁜 생각 하지 말라고. 지금도 괜찮아. 남의 눈이 열흘이면 다 잊어먹어. 나쁜 생각 할 필요 뭐 있냐. 여기 뭐 오빠들 언니들 길에 잘 사는데 뭔 걱정 있냐. 금방 일어나. 네? 싫더라고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무대였건만 지금은 두려움이 앞선다는 웬창수이. 그녀는 무사히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노래했었는데 이쁘게 메이크업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다시 이런 자신감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며칠 후 무슨 일인지 남편이 아내를 찾습니다. 여보, 준비 안 해서 빨리 가자. 이런 모습은 처음이네요. 오늘은 작업복이 아닌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곳에서 노래할 결심을 했다는 웬창수이. 가방 진짜 오래됐다. 한눈에 봐도 연식이 제법 돼 보이는 메이크업 박스. 남들이 봤을 때 낡아 보여도 함께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철가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전문 화장품 이거 가방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한 30년 넘었어요. 30년이요? 네, 30년 넘었어요. 근데 저하고 한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네. 같이 늙어가는 것 같네요. 전부 골동품이에요. 코로나 이후 거의 3년 만의 무대. 화장을 오래 안 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오랜만에 서는 공연이어서일까? 긴장한 듯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수많은 무대에 서봤지만 관객과 만나기 직전은 늘 긴장 반 설렘 반이라고 합니다. 많이 긴장되세요? 조금요. 오랫동안 안 해서 노래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좀 그래요. 오늘 저희 아주 기념비가 될 만한 가수분을 한번 모셨어요. 여자분인데 우리 청밀밀의 주인공 힘내고. 월드 가수 혜리씨를 가지고 모시겠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귀농을 해가지고요. 농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서일까 그만 박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노래를 안 하셔가지고 네, 제가 잠깐 맞췄어요.
3년 만에 복귀 무대에 오랜 팬들도 먼 길 마다치 않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농사도 잘 짓고 노래도 가수로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랜만에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가수는 가수다. 정말 감미롭고 너무 반갑고 또 한편으로 마음도 좀 지나면서 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워요. 응원해주는 팬들 덕분일까 평소의 실력이 돌아온 듯 여유로운 무대 매너까지 선보입니다. 남편도 이제야 한시름 놓은 듯한 얼굴이죠. 마이크를 준 지가 오래돼서 노래 못할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걸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농사일 잘 지면서 노래도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황장애가 올 만큼 무대가 두려우면서도 가슴 한쪽에선 그리움이 가득했다는 웬창수. 오랜만에 무대에 그녀도 팬들도 한껏 흥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 아픈 건 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는데. 안 좋아. 병원에 갔다 와. 네네. 네. 이거 여름 버섯이라 네 조금만 가져왔어요. 요즘 여름 버섯이 좀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가져오시고 이거는 그 버섯 그 톱밥별로 진 거라 맛이 달라요. 그렇게나 부지런히 해갖고 어찌 그거 내고 그 나무를 심고 그리 다 합니까? 아유 안 하든가 하려니까 힘들지요. 배울 것도 많고. 옛날부터 뭐 농사는 짓고 그런 일을 해야지 또 몰라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중년에 와갖고 그래갖고 나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거 해놓고 찾아보고 내가 놀래. 매일 토요일 되면 막 손자 들어오고 다름 아닌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온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모르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종종 시간을 내서 이웃 어르신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해요. 부모님 집에 친정 집에 온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자주 들려야 되는데 자주 오세요. 너무 바쁘니까. 생전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을 이렇게라도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설악산의 풍경을 가장 많이 본 사람 한 명을 꼽자면 바로 임기종 씨일 겁니다. 지금은 휴게소와 매점 대부분이 철거되어 일거리가 많이 줄었지만 한창 때는 이 산을 하루 12번도 오르내렸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뵙네요. 감사해요. 세상에. 예. 예. 이거 뭐 들어있어요? 안에 여러 가지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 잡수고 가요. 예. 아이고 세상에 고생하시네. 아, 여름에는 어떻게 너무 더워서 땀 좀 도와도 해야지. 땀 좀 닦아드려라. 아이고 세상에 욕보시네. 응? 아유. 예, 잘 먹겠어요. 예. 무거운 거를 몇 년이나 하셨어요? 뭐 그냥 60년 넘으셨? 60년? 50년? 그럼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년. 예? 16부터 했어요. 어머야. 이야. 앞으로도 더 건강하셔가지고 예, 예. 네. 100세까지 하십시오. 예, 예. 예. 조심하셔요. 역시 설악산의 유명 인사답게 알아보는 이가 많은데요. 알아볼 때마다 어떠세요, 아버님? 기분이 흐뭇하지 너무 좋더라고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실심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좋아요. 오늘의 목적지는 2시간 거리의 수렴동 대피소. 임기종 씨에겐 눈 감고도 훤한 길입니다. 물이 굉장히 맑잖아요. 그 안에 세밀하게 보이잖아요. 물이 맑으니까는. 계절마다 틀리잖아요. 봄 계절 틀고, 여름 계절, 가을 계절 틀고. 가을엔 단풍이 들어가지고 풍경이 좋잖아요. 사계절 중에서도 단풍 명산으로 특히 유명한 설악산. 50번의 가을을 맞이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옮겼을까. 지금 여기 내시는 것도 꽤 무거워 보이는데 4, 50kg 기본 주고 다니죠. 4, 50kg요? 예. 158cm의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지 보고도 믿기질 않습니다.
예전에 몇 킬로까지 메고 다녔어요? 120kg, 130kg 그지가 않지. 120kg. 냉장고가 120, 130kg 나갔어요. 자신의 몸무게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산길을 몇 번이나 오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휴게소와 상가가 철거되면서 지게꾼을 찾는 이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때는 60명이 넘었다는 동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이제 설악산의 지게꾼은 임기종 씨 하나. 오늘의 목적지인 수렴동 대피소도 헬기로 물건을 받게 되면서 좀처럼 방문할 일이 없었다는데요. 어느 등산객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올라온 이곳. 짐 가져왔는데요. 어디다 내려면 되죠? 어디다 뿌리는데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신이 요청한 짐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산객. 박스 속에는 생수와 과일 등 제법 무거운 짐들이 가득합니다. 오시는데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예. 김밥이랑 여기 물. 잘 먹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저 진짜 감사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등산객들이 이렇게 이용 많이 하나요? 옛날 매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올려줬는데 지금 그런 일이 별로 없다시피 하지만. 어르신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 볼까요? 나중에 또 건강하게 사세요. 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지게꾼 일은 짐을 옮겨준다 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요. 2시간을 올라온 만큼 또 2시간을 하산해야 비로소 퇴근입니다. 힘들지만 나만 건강하면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외롭더라고요. 일을 못하니까요. 텔레비 나와가지고 짐값 때문에 이제 한 1년 동안 못하게 됐지 뭐.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설악산을 올랐던 젊은 시절부터 그는 언제나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운반비를 공개했던 임기종 씨. 흔들바 2만 원, 이제 비룡포 6천 원, 비선대 8천 원. 옛날 20년 전 단거로 이제 얘기했더니 시청자들이 이제 그게 정말 현재까지 그 가격인지 알고 이제 청와대 총을 올려가지고 이제 오히려 엄청 많이 받다시피 했는데요. 오해의 불씨는 빠르게 번져 국민 청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곤혹을 치른 건 임기종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절에다 핍박이 엄청 들어간가 보더라고요. 화살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꼽히다시피 하니까요.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난 자신적으로 그게 아닌데요. 너무 속상하고 우울증까지 우울증되더라고요. 최근 다시 지게꾼 일을 시작했지만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겨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한데요. 야, 산에 갔다 왔다. 밥 먹었어? 안 먹었죠. 그럼 또 밥 먹어. 밥 차려줄까? 이 집 사람이에요. 밥도 안 먹고 있다는데 밥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 배고프다. 아내 최순덕 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남편의 도움 없이는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어린아이 같지만 임기종 씨의 눈에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온종일 자신을 기다렸을 아내에게 반찬을 집어주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근데 난데 잘해줘. 돈 버니까 이제는. 좀 뭐 했어? 응? 뭐 했나고? 너 빨간면도 있던가고. 그건 묻지 마. 비밀이야 비밀. 40년 전 처음 만나 부부의 연을 이어온 두 사람. 나이 드신 짐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착한 아가씨가 있으니까 가보자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내 천년이 반하듯이 이제 좀 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내 반쪽으로 보내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적장애 아내와 가난한 지게꾼 남편의 만남.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다 보니
두 사람을 똑 닮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남편의 하루가 궁금한 아내. 산에 가서 뭐 했어? 짐 좋을 내줬지. 힘들었겠다. 조금 지고 댕겨. 골병 들어. 다리 골병 들었는데 뭐라. 돈 얼마 받았어? 많이 받았어. 왜? 10만 원? 그래. 그러면 10만 원 줘봐. 오랜 등산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거동이 불편한 아내부터 챙깁니다. 최고네. 시원해? 여기가 수술했잖아. 수술하셨어요? 예, 작년에. 여기. 부러졌잖아 발목이.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잖아. 하체 약하니까. 손을 잡아야지 이제 움직일 수 있어. 혼자서 나다니지를 못해. 아픈 아내를 위해 단 하루만 더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으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내와 함께 외출한 임기종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집 근처 시장입니다. 오늘 아내를 시장에 데려온 이유가 있대요. 뭘 먹고 싶어? 응? 뭘 먹고 싶어? 닭튀김. 알았어. 닭강정 사줄까? 여보. 알았어. 어제 짐을 올려 번 돈으로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다는데요. 닭강정 주세요 하나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속초의 명물 닭강정. 여보세요. 닭강정 한 박스에도 행복해 보이는 아내. 맛있겠다. 집에 가 먹자. 내친김에 아내의 네일을 사러 속옷 가게도 들립니다. 나 이거 맛있어. 아내가 직접 고른 색깔 고운 네일. 괜찮아? 얼마죠? 29,000원. 좀 싸게 주면 안 돼요? 우리 신랑이 돈 없잖아요. 더 싸게 예. 드릴게요. 예. 고마운 오늘 거지. 드려도 될까요? 예. 아버님 오늘 좀 무리하시는데요? 예. 제대로 챙겨 입어야 이제 감기도 안 걸리고 이제. 그게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엄마 양말 하나 놔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아내가 따뜻하게 품에 안고 온 닭강정 상자부터 풉니다.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꼬꼬스 먹어. 엄청나. 아이 같고 딸 같아서 항상 챙겨줘야 할 것 같은 아내지만 남편을 가장 챙겨주는 것도 아내 최순덕 씨입니다. 이거 하라고. 지게꾼의 아내로 살아온 지 40년. 요즘 들어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목도리부터 둘러줍니다. 무자. 모자 없어요. 이거 까? 응. 올라와가지고 이제 혹시나 이제 일해달라 연락 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거지만. 집에서 기다리시지 왜 여기 굳이 여기까지 왔어요? 집에서는 전부 나더라고 가까워. 안정이 나가고 앉아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는 왜 하필 지게꾼이 된 걸까? 엄마는 저 11살 돌아가고 아버지는 13살, 14살 때 돌아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이제 고난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지요. 지독한 가난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뛰어든 생업전선. 16 소녀는 책가방 대신 지게를 지고 설악산을 올랐습니다. 2년 동안 힘들었어요. 뭐 어깨 피멍 들고 다리 알배고 한 100km 이상 쥐고 가다가 이제 냉장고 같은 거 쥐고 가다가 이제 헛발바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죽을 고비에 몇 번 남겼는데 견디다 보니까는 내 재능을 찾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악산의 친구라 생각하고 산에 있으면 너무 마음 편안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영원한 친구는 설악산이에요. 그와 고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설악산.
친구 같은 산 덕분에 좋은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갖고 오느라고 그냥. 아이고. 예, 오래간만에 예, 간 거예요. 예, 산에서 금방 왔어요. 이곳은 임기종 씨가 자주 찾는다는 경로당. 아버님, 예? 아버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여기 노인들 모습 효도 여행도 시켜드리고 요 네. 여행 같은 거잖아요. 그가 설악산의 작은 거인인 진짜 이유. 또 부모를 일찍 잃어가지고 어르신 보면 저 부모같이 느껴지고요. 부모라 생각 섬기는 거죠.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사비를 들여 시작한 효도 관광. 28년간 그가 베푼 선행의 결실은 무려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예. 벌어가지고 저도 우리한테 좋으니까 기대하고 고맙게 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게 집사람이 잘 못 걸었는데 매일 들고 다니면서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손을 옆에서 안 잡아도 너무 잘 가고 이래서 우리가 만나 칭찬해 주잖아. 너무 잘하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은 나는 업고 댕기겠다. 삼촌 옛날에 모양 놀아. 네, 이렇게. 내 것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나눔. 어려운 환경에도 그가 기부를 계속해온 이유가 있다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의 머리를 염색해주는 남편. 저서 집어봐. 응. 거울 봐봐. 오밤중에 이렇게 꽃단장을 하는 이유. 내일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아들. 보고 싶은 그죠? 누구 닮은 것 같아? 솔직히 예. 아빠 닮은 것 같은데요? 아니, 아빠하고 나하고 닮았대요. 전부 탤런트대요. 탤런트. 잘생겼어요.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아들이지만 지금까지 아들에게 아빠라는 말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엄마보다 더 심해. 장애가 7인데 똥오줌도 본인이 못 가리고 말도 못하고 애가. 나이는 40인데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통곡스럽더라고요.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같이 잡고 다니면 되는데 일을 나가 있으니까 집사람은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갔다 오면 일 저지러 놓고 이제 뭐 마음과 삐리고 막 여러 가지로 사고를 치더라고요. 애 때문에 뭐 집도 안 주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쫓겨나는 게 대단하다시피 했는데 살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호실을 보내게 된 거지 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부. 우리 아들. 늘 아이 같은 아내에게도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죠. 그 좋아해가 보고 싶어? 그렇지. 보러 가서 또. 응.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한 마음이 늘 함께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품에 한가득 안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어머니? 아유, 반가워요. 네. 얼마 전부터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부부. 테이프도 안 뜯은 완전히 신품.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언박싱 할 거예요. 필처까지 가지고 싶고 생각지도 않은 게 지게꾼 일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거의 없는 부부에게 생계비와 병원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는데요. 그대로인데요. 새 휠체어도 선물 받았으니 얼른 아들 보러 가야겠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는 아빠의 마음. 안녕. 2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곳이지만 아들을 만나기 전이면 항상 마음이 급해집니다. 잠시 후 정영이 왔어? 이리 와. 이발 벗고. 이리 봐. 여기 앉아. 야. 잘 있었어? 응? 아빠 안 보고 싶었어? 밥도 잘 먹고? 아픈 데는 없어, 정영이? 아픈 아들이 애틋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 보자. 좋아하는 과자라도 먹이고 싶은데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아빠 오니까 진짜 좋아하나 아빠. 정영아, 어? 대답을 못한다는 걸 잘 알지만 한 번쯤은 답해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쏟아냅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답답할 뿐이지 뭐 저는.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충청도의 시골 마을. 그곳에 작은 농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기르고 보살핀 상추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성재 씨. 고추도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방울, 포도도 있고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 있어요. 주방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하는 성재 씨. 텃밭에서 방금 따온 신선한 상추를 꼼꼼하게 씻어 냄비에 담아둡니다. 곧바로 냉장고에서 무언가 꺼냅니다. 숭덩숭덩 잘라 넣은 것은 바로 김치. 본래는 제가 이거 손으로 찢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하려고 해서 과일로 썰고 있습니다. 이 김치는 찢어 먹어야 맛있거든요. 물에 적신 상추와 김치로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걸까? 바로 김치찌개를 끓이려는 겁니다. 조금 김치가 조금 맵거든요. 근데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 성재 씨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특별한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딱 좋네. 상추 넣으니까 안 났으면 조금 매워요 이게. 이곳에 들어온 후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다는 성재 씨입니다. 소박한 밥상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런데 양이 꽤 적어 보입니다.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먹는 재미도 큰 건데 나는 그 먹는 재미 키우면 큰일 나거든요. 몸이 바로 그냥 저는 바로 배로 가지고 배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참죠. 맛있는 거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뷔페는 사실 돈이 아까워서 못 가요. 많이 먹는 사람들은 가면은 본전 뽑는데 나는 가봐야 얼마 안 먹는데 그 뷔페는 거의 내가 뭐 한두 번 갔나 내 생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소식을 추구하며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는 성재 씨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 깊은 산골로 들어온 걸까? 식사를 마치고 맑은 공기를 쐬기 위해 잠시 집을 나서는데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모든 곳이 산책길입니다. 매일 하루에 이제 만보 좀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요 산길을 매일 타요. 건강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아프고 나면은 우리 나이에 이게 끝이니까. 날씨도 보탬이 되어 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박자 맞춰가는 이 시간이 행복한 성재 씨. 콧노래가 절로 나오나 봅니다. 방금 흥얼거렸던 콧노래를 핸드폰에 녹음해 다시 들어보는 성재 씨. 아니, 걷다 보면 그냥 나와요. 그냥 뭐 다른 유행가도 나올 다른 가수분들 노래도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고, 이건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 아픔을 안고 살지 몰라. 옆에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어도 저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다툼만 하고. 완성 안 된 것까지 하면 50곡 정도 되죠. 50곡 정도 되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면 이제 놔뒀다가 또 다른 것 좀 하다가 다시 또 한참 있다가 또 들으면 또 그때 또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멜로디가 또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곳으로 온 후 삶이 좀 더 평화로워졌다는데요. 무엇이 그를 이곳으로 이끈 걸까? 최 회장님. 성재 씨가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저하고는 한 20년 됐죠. 예, 한 20년. 그리고 여기 들어온 지는 한 4년 됐고요. 문성재 가수님께서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곡도 만드시고 좀 쉬시고 싶어 하시길래 제가 이제 들어와서 같이 있자고 해서 지금 들어온 지가 한 4년 좀 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성재 씨의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농원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손을 도와주며 살고 있대요. 그동안 함께 살며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방에서 3일, 가장 오래 쓴 적이 한 4일? 한 4일씩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방에서. 걱정되셨겠어요. 예. 아니, 전화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목소리 나면, 아, 이제 괜찮구나 하고. 아이고,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고맙죠,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고, 욕심도 없고요. 그냥 있으면 다 줘버리고 그래요, 그냥. 운동을 마친 그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조금 전 밥을 먹던 집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저는 곡을 쓸 때 항상 여기 와서 곡을 써요. 우리 그 최 회장님이 워낙 지인들이 많아갖고 저는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손님 올 땐 빠져나와 버려서 여기 있고 아닐 땐 밑에서 있고. 그는 요즘 주변의 모든 소식을 차단할 만큼 노래 만드는 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아요. 당신이 이유를 대봐요.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긴 시간들. 이제 그는 다시 가수 문성재로서 무대에 설 준비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문성재 작곡집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이드 역할로 해갖고 제가 만든 게 한 25곡 되대요. 그래서 이번에 한 15곡을 한번 수록을 했어요. 수록하고 이번 또 우리 또 가수분들 여자 가수, 남자 가수 해서 4곡씩 또 따로 이렇게 또 다시 이번에 취입했고. 부산 갈매기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단 한 번도 음악을 놓아본 적이 없다는 성재 씨. 젊은 시절부터 음악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70년도 그 언제라도 갈 테야 하고 나서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유성 호텔 거기 이제 며칠 잡아가지고 거기 쉬러 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나이트 클럽에 있는 지금은 양 회장이라고 그분을 만났죠. 그 당시는 이런 큰 업소를 하려면 일반 사람이 못했어요. 조금 어깨들이 좀 하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야 우리 건달기 있는 그 맨발이 청춘 같은 노래 뭐 눈물도 한숨도 나 홀로 집어삼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좀 와일드한 노래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받은 노래가 부산갈매기예요. 문성재만이 가진 허스키한 목소리와 강한 부산 남자를 상징하는 노랫말은 대중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는데요. 그거 나오자마자 이제 부산갈매기가 반응이 좋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KBS의 그 가요대상에도 제가 끼었고 일단은 큰 돈은 아니래도 그런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이제 계속 그 행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1982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준 부산갈매기.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돌연 교통사고를 겪게 된 그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습니다. 광주에서 그 88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하합이 가수로 내가 글로 갔는데 우리 그룹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트에서 일할 때니까 문성재와 한라산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빨리 올라가고 하다가 그게 이제 내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내가 운전한다 해가지고 운전하고 오다가 그냥 거기서 난리가 났죠. 다신 오지 않을 황금기라 생각했던 걸까? 그러나 한 번의 실수가 만들어낸 사고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짜 죽었다고 할 정도죠. 왜냐면 하얀 의상을 입었는데 부딪혀 피가 이렇게 난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차가 아무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울로 못 오고 내려오는 생선 다 팔고 빈 차로 내려오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세워져가지고 거기 뒤에 타가지고 그 생선 덮던 걸로 덮어가지고 막 피를 너무 흐르니까 추워서 못 견디는 거라. 스포츠 기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병원을 의사를 어떻게 이렇게 대기시켜준 거예요. 노래는 끝났다 생각했죠. 왜냐면 270방을 꿈했을 때 그 당시에는 여기가 엉망이었거든요. 그 가수가 얼굴 다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었던 그의 몸. 다행히 봉합은 잘 됐지만은 자신의 얼굴을 본 그는 좌절했습니다. 이쪽이 코 쪽도 다 나가가지고 이쪽에서 뛰어갖고 이쪽으로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270방울이에요. 무대에 서기 두려웠던 그는 가족과 함께 고향인 제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고 그는 결국 홀로 서기를 택했습니다. 참 미안하죠. 그 사람한테는 너무 나를 만났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상처도 될 수 있고 지금 좀 어쨌든 해줘서 상처가 됐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직도 마음에 그런 깊은 곳에는 미안한 마음을 쭉 갖고 있어요. 잘 됐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스름이 찾아온 산골 마을. 성재 씨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어딜까? 아이고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성재 씨. 저는 잘 모르는데 너무 좋더라고. 좋지. 왜냐면은 곡 쓰시는 것이 참 그 영감이 굉장히 그 좋은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들어봤잖아요. 다 괜찮잖아요. 네, 노래 참 덕분에 그냥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남은 인생을 여기서 내가 한번 최 장님하고 이것저것 한번 해봅시다. 그가 이곳에서 곡 작업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부산갈매기 같은 곡이 다시 한번 운명처럼 다가올 거라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구. 그로 인해서 그 부산갈매기 같은 노래가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 되고 명곡이 되지 않았는가. 잊혀질 뻔한 노래인데 그래도 야구 때문에 그 노래가 아마 제가 지금 알기로 가장 현 가요계에서 오래 불리고 많으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산갈매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복 받은 곡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곡을 만나기가 가수들 치고 흔하지가 않아요. 흔하지가 않죠. 진짜. 죽고 나도 계속 그 후손들이 불러줄 수 있는 곡 그게 만나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뒤를 이어 90년대 초부터 사직구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노래는 바로 부산갈매기였습니다. 뿌듯하죠. 내 노래를 부르니까 군중이 움직이는 소리가 막 살기 돋게 하고 막 닭살 나오게 하고 막 야, 막 이런 거예요. 막 우우 하고 막 부산갈매기 부르는데 와 이거 막 여기서 뒷머리가 막 서고 막 야 이렇구나 이게 대중이
대중이 이렇게 부르는 게 이렇게 파워가 세구나. 야구장에서 이 노래가 들리지 않으면 허전할 만큼 명실상부한 응원가가 된 부산갈매기. 그러나 어느 순간 부산 팬들은 부산갈매기를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작곡하신 분은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임장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사람이 모든 행사를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했다면 난 말렸죠. 내가 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노래는 우리 노래가 아니다. 부산 시민이 불러줘서 시민의 노래고 롯데가 불러줘서 롯데 응원가다. 그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 하고 나 얘기해주고 싶었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지 임의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행사도 안 들어와요. 왜냐 미우니까.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볼 때는 6년 넘게 이게 노래가 안 됐을걸요. 이게 지금 6개월 됐거든요. 통증이 조금 있어요. 조금 연하게. 아주 아픈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겁을 먹지 뭐가 낫나 해갖고.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나는 뭐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은 그의 등과 옆구리를 매섭게 뒤덮었습니다. 이후 건강에 특히 신경 쓰게 됐다는 성재 씨. 이건 이제 대상포진에서 먹는 약이고요. 다행히 이곳에 정착한 뒤로 많이 호전됐지만 다시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약을 한가득 챙겨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참으셨어요?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문성재가 가수니까 문성재가 돈 때문에 저거 못 나오게 한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특히 내 부산에서 장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잠깐 참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해요. 한참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나중엔 다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다 놓아버린 거지 내가. 예. 평소 외출을 잘 하지 않던 그가 옷을 단단히 챙겨 입습니다. 가방까지 들고 작업실을 나서는데요. 비장한 발걸음으로 농원을 나서는 성재 씨. 어디 먼 길을 떠나려는 걸까요? 농원을 떠나 그가 도착한 곳. 바로 부산 해운대 앞바다입니다. 해운대가 반가운지 어린아이처럼 물장구를 쳐보는 성재 씨. 그의 모습이 유독 평온해 보입니다. 제가 부산갈매기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부산은 제 2의 고향처럼 그리고 저는 여기 부산 그 명예 시민상을 또 받아가지고 명예 시민이에요. 한때 해운대를 바라보며 부산에 관한 곡들을 써내려갔던 성재 씨. 여전히 부산을 잊지 못한 그는 언젠가 꼭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수많은 야구 팬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오는 이곳. 바로 부산 야구팀의 홈그라운드 사직구장입니다. 성재 씨도 오늘 경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구장을 들렀습니다. 야구장은 아주 오래됐죠. 벌써 왔다 간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부산갈매기는 사직구장에서 이제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저는 사직구장에 시구도 여러 번 했어요. 예,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8년 전만 해도 많은 관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부산갈매기 원곡 가수 문성재. 오랜만에 그 열기를 느끼고자 경기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8년 전보다 더욱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한 성재 씨. 경기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때는 시구하고 노래하고 그냥 바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8년 전보다 더 뜨거워진 응원 열기. 목청껏 환호하는 관중들 사이로 성재 씨도 수줍게 동화돼 봅니다. 부산 갈매기 원곡 가수가 함께 있어도 관중들은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합니다. 저 자신도 많이 잊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가 알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잊혀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감수해야죠. 편하게 내 노래 계속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자 관중들 모두 기다렸다는 듯 똑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문성재 씨의 부산 갈매기. 아버지는 우두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이 사람들이 소리치고 고함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호응하는 게. 근데 무대에서는 그걸 몰라요. 또 노래만 하고 내려가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관중들이 움직이는 소리, 숨소리 이런 게 막 그냥 완전 피부에 와서 닿으니까 다들 같이 흥분하는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 부산 갈매기를 다시 듣게 됐지만 씁쓸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12월 8일 날 개막식 때 풀렸어요. 이번에 왜 어떻게 해서 풀렸는지도 모르고 어떤 조건으로 해서 풀렸는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나한테 해명을 해줘야 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기로 했다. 그래도 가수인데 내가 부르고 작곡을 해서 내가 불러서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그 별명할 수 있게끔 자기가 얘기를 해줘야죠. 산골 마을을 벗어난 성재 씨. 오늘은 그에게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선배님. 제 곡을 받아가지고 지금 취입을 하러 이제 여자 가수, 남자 가수가 오늘 이제 여기서 녹음을 해요. 작업실에서 3, 4일 동안 고뇌하며 만든 곡을 후배 가수들에게 선물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살려 아낌없이 조언해주는 성재 씨. 작곡가로서 오늘 녹음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물은 한 모금 해야 되는데. 먹었습니다. 자, 오늘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네. 자, 들어갑니다. 네. 드디어 흘러나오는 성재 씨의 자작곡. 부산 해운대 밤바다를 바라보며 느꼈던 삶의 애환이 녹아들어간 곡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이기에 그 애환을 더 잘 구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하하이가 아니라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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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의 쪽집게 코칭대로 다시 한번 불러보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앞에 발음이 잘 안 나오시네요. 미련은 있어 아픔은 남아 아픔은 남아 이렇게 아픔은 남아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곡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이 아닌 후배 가수들에게 주고 싶다는 성재 씨. 이제 가수로서의 모습은 보기 어려워진 걸까요? 저는 노래를 부르기만 해봤지 이렇게 가리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리키면서도 나도 나는 노래보다 가리키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받아들이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알아듣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전성기와 암흑기를 모두 거치고 자연과 더불어 안정기에 접어든 문성재. 그에게 단 하나의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곡을 만들어가지고 가수 문성재가 아니라 작곡가 문성재로 이렇게 남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화려했던 무대를 뒤로 하고 작곡가로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문성재. 부산 갈매기처럼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